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드나드는 은행문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열고 닫힐까요? 우리 몸속에 무려 하루에 10만 번이나 열고 닫히는 문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은 심장이 뛰는 소리가 아니라 밸브가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입니다. 모르셨죠? 우리가 몰랐던 심장 판막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닥터 화면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 최정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순환기내과 전문의 최정현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심장 판막증 환자를 직접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셨다면 지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얘기를 하시고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수술 전에는요, 무슨 하여튼 가슴이 답답했어요. 일단은 그래갖고 취한 것 같이, 그래서 억수 답답하고 가슴이 하여튼 짜는 건 아니고 답답해갖고 이래갖고 챘다 싶어서 그랬는데, 일단은 그 전에 감기가 이렇게 왔는데 납지를 안 해요. 그리고 이게 각혈 같은 게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거, 그래서 나 폐렴 쪽인 줄 알고 응급실에 이제 갔죠. 가니까 여러 가지 검사해 보니까 심장 쪽이 문제가 있댔어요. 그래가 바로 임실에 가고 여러 가지 검사 결과 판막증이라고 이제 판명이 그런 게 났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그게 심장 판막증 수술을 89년도에 6월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30년 됐는데 중요한 거는 30년 동안 잘 써먹었어요. 그거는 판막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심장이 많이 부어 있고 물이 많이 차고 이제 부담을 줄기 위해서 심장 이뇨제 같은 걸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식단이에요. 식단. 근데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먹으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좀 싱겁게 먹으랬는데 그냥 그걸 망각한 거죠. 그냥 밖에서 먹으면은 그냥 그거 있고 그게 치명적인 것 같았어요. 저는 딴 사람보다도 좀 더 짜게 먹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기 누적이 돼갖고 그게 억수로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심장 판막증 환자라고 하니까 뭔가 심각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밝게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셔서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0년 전에 수술을 하셨다고 하니까 10살 때 하신 모양입니다. 그죠?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 웃으면서 이렇게 밝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분이셨나요, 선생님? 환자분은 30년 전에 승모판 협착증으로 네? 기계판막 수술을 받으신 분이세요. 30년 전에. 네. 근데 30년 동안 와파린이라는 약을 굉장히 잘 드셔서 예. 심장 판막 수술한 승모판막 자체에는 현재 큰 문제는 없긴 한데, 네. 그동안 이제 30년 동안 아까 환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짜게 드신 거, 아하. 그다음에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었는데 네. 박동수를 제대로 잘 조절을 못한 거, 예. 그러면서 이제 심부전이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예. 현재는 사실은 왼쪽 심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좌심실 부전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입원하셨을 때는 식이 조절 공부하시고, 네. 그다음에 심장 재활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이번에 잘 퇴원하실 때 모습이고, 이후에는 심부전 약도 잘 드시고 그렇게 하면서 외래에서 다시 심부전 악화 없이 잘 계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요 설명 안에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거의 모든 내용들이 네. 다 지금 들어있는데 이제부터 하나하나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TV닥터 인사에 대해서 심장 판막 질환은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이유가 많이 약들이 개발이 됐어요. 약이 예. 많이 개발이 돼서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방도 잘하고, 그다음에 저희 선생님들이 잘 뚫어서 피를 잘 가게 잘하세요. 요즘 아스피린도 많이 드시고 혈압약도 네. 열심히 드시니까 예. 좋아졌는데. 그다음에 이제 예.
동맥경화 예방약이라고 하는 고지혈증 약이 그게 제일 중요한데 네. 좋은 약들이 나와서 이제 잘 치료가 되고 그분들이 이제 오래 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결국은 퇴행성 심장 판막 질환이 신부전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게 이제 급사할 수 있는 병들을 막았더니 이제 오래 사시면서 퇴행성 병들이 생기기 시작한. 그쵸. 예. 실질적으로 작년에 난 우리나라 그 돌아가신 사망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예. 70세 이전에는 심장병으로 돌아가시는 게 허혈성 심장 질환이 많다면 그렇죠. 70세 이후에는 오히려 판막 질환 같은 신부전 때문에 돌아가시는 확률이 훨씬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을 모신 거고, 제가 보니까 주변에 심장 판막이 어딘지 아세요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 아닌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의외로 판막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친절한 선생님의 진료실로 찾아가서 어디쯤에 있는지 직접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상적인 심장은 한 주먹만 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사람들이 왜 심장이 왼쪽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앙에서부터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왼쪽이 조금 더 아플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온몸에서 피를 오른쪽 심장으로 받아들여서 뒤에 있는 폐로 가는 혈관으로 통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폐에 있는 많은 산소를 가지고 왼쪽 심장을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요 빨간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영양소랑 산소랑 다 같이 공급을 해주는 게 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네, 그러면 심장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시면 자, 아까 방이 4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 심장에 방이 2개가 있고 왼쪽 심장에도 마찬가지 방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오른쪽 우심방, 우심실 사이에 있는 문을 이 문을 우리가 삼천판막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3개로 되어 있어서 삼천판막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심방에서 아까 폐로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피가 그렇게 나가는 요 판막을 우리가 폐동맥 판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깨끗한 피가 왼쪽 심장으로 좌심방으로 와서 좌심실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좌심방이랑 좌심실 사이에 있는 이 판막을 우리가 승모판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요 길, 요 문을 우리가 대동맥 판막이라고 그럽니다. 결국 저희가 심장 안에는 방이 4개가 있고 판막이 4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생겼냐? 결국은 심장이 거의 10만 번쯤 뛰거든요. 그래서 10만 번쯤 뛰어서 온몸에 산소 공급이랑 영양소 공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저렇게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설명해 주시는 거 저는 참 좋습니다. 심장은 일단 이렇게 방이 4개가 있고 밸브도 4개가 있습니다. 이런 밸브들이 이제 아셨죠? 심장 안에 있습니다. 안에 이 밸브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원인이 어쨌든지 간에 심장 판막의 이제 방과 방 사이에 있는 문이 네. 잘 열리지 않거나 네. 잘 닫히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심장 판막병이다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딱해지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잘 열리지 않아서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가 나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상태를 협착증이라고 그러고 잘 열리지 않는 게 협착. 그렇죠. 그다음에 잘 안 닫혀서 얘가 뒤로 피가 앞으로 일방통행을 해야 되게 뒤로 역류하는 그런 예. 상태를 역류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80년 동안 하루에 10만 번씩 잘 뛰고 있던 이 아이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왜 생기는 겁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목감기 앓고 나서 류마티스 열이라고 하는 그런 감기 후유증으로 판막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모양이 변화하고 딱딱해지고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요즘은 퇴행성으로 흔히 말하는 죽상경화증이 판막에 생겨서 그래서 딱딱해져서 생기는 원인이 제일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죽상경화증이 혈관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판막에도 생긴다. 제가 흔히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애기 피부는
얇고 보들보들하고. 보들보들 얇은데 예. 나이가 들면 주름도 생기고 피부도 딱딱해지고 예. 그런 일이 판막에도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예, 그렇게 예. 말씀을 드려요. 예. 물론 이제 그런 가장 큰 두 가지 원인 이외에도 태어날 때부터 판막이 아까 어떤 판막은 3개, 어떤 판막은 2개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특히 대동맥 판막 같은 경우는 3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2개로 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 선천적으로 심장 판막의 모양이 바뀌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걔가 일을 많이 했을 경우에 남들보다 더 빨리 따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옛날에 얘기했던 그 어린이들 신장병 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모양이 이상한 경우에 네, 네. 판막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우리가 감염성 심내막염이라고 어떠한 이 폐렴 같은 것들이 네. 심장 안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심장 안에 생기면 판막이 급하게 망가질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교통사고 이후에 외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심장이 다른 이유로 해서 커지거나 아니면 예. 심근경색 때 2차적으로 판막이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많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어떤 분들이 특히 심장 판막 질환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요즘 보면은 그 다른 이유로 인해서 다른 뭐 감기나 예. 아니면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가셨는데 그쪽 선생님이 엑스레이나 심전도를 찍었는데 모양이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분, 그다음에 청진을 했는데 뭔가 정상 소리가 이상하다라고 하시면 예. 뭔가 판막이 문제가 조금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네. 감기 후에 판막이 어렸을 때 조금 모양이 이상했었다라고 들은 기억이 있으시면 그분들은 정말 심장 판막병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하는 치는 중간에 가족력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이건 가족력은 없나 봅니다. 말판병이나 아니면은 이엽성 대동맥 판막병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 있으실 수도 그건 있는데 희귀한 질환들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모든 판막병이 가족력이 있고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뭐 대대로 내려가는 이런 병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부모님이 되겠죠. 이렇게 막 죄책감을 갖고 예, 하시는 그러실 이유는 필요는 없을 것 전혀 같습니다. 없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게 조기 증상이 좀 있어줘야 눈치를 챌 텐데 그런 증상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심장 판막병은 딱 거기에 맞는 증상은 없으세요. 아까 없어요. 예,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부전 환자들이 증상이 호흡곤란, 두근거림, 네. 피곤함, 붓는 거 이게 이제 4가지 대표적인 그건 증상인데 뭐 아플 때 다 나타나는 네, 맞습니다. 증상들. 예. 문제는 이게 심장이 문제가 아니어도 충분히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흔히 늘 말씀드리는 게 네. 가슴이 아파 모든 사람이 협심증이 아니고 예. 두근거려 모든 사람이 부정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막병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평소와 다르게 뭔가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를 주의하셔야지 예. 뭔가 딱 이 병은 이런 증상이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예. 또 하나는 본인의 증상이랑 판막병의 단계랑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럼 이게 지금 굉장히 상태가 나쁜데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판막병을 4단계를 나누는데 심지어는 4단계임에도 제일 마지막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예. 증상이 없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결국 찾아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그쵸.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심장병은 이제 확 발병하면 그냥 응급실에 실려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장 판막 질환도 선생님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제일 흔한 경우는 아까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없어서 네. 모르고 있다가 예. 갑자기 환자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감기가 걸리거나 예.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뭐 아까 환자분처럼 짜게 먹거나 해서 조그만한 그런 그 자극이 네. 갑자기 심장을 부담스럽게 만들어서 확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예. 제일 흔한 경우고요. 갑자기 그렇게 오시면은 환자분에 따라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네네. 경우도 있죠. 이미 단계가 4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몰랐을 뿐인 거죠. 예.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네.
심내막염이라고 심장 안에 세균이 있어서 판막을 갑자기 망가뜨리는 경우, 다른 하나는 대동맥 박리라고 해서 대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확 찢어지는 병이 있어요. 네. 예, 그것 때문에 갑자기 대동맥 판막이 손상을 입는 경우, 네. 아니면 아까 외상을 입어서 예. 갑자기 판막이 망가지는 경우는, 이게 심장이 판막병이 있는 경우는 심장에서 나가는 어느 정도의 양을 유지를 하려고 보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급성으로 나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보상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혈압이 떨어지고 예. 갑자기 폐에 물이 확 차면서 갑자기 환자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판막병도 응급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판막은 그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손상이 되어 왔는데 어느 순간 확 나빠지면서 네.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들이 네, 생긴다. 그게 제일 많은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 이런 심장의 판막 질환들을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 뭘로 진단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오시면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이런 거 묻죠. 예. 그다음에 제일 흔한 게 이제 오시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엑스레이. 예. 그다음에 심전도를 찍습니다. 네. 그리고 청진을 해서 심장 판막병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 사실 심장 초음파 검사가 모든 신부전 환자분들한테도 제일 중요한 검사이기도 하지만 예. 심장 판막병 환자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심장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판막 모양이 어떤지, 단계는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검사거든요. 예, 그래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일단은 단계가 어느 정도고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예. 물론 이제 경흉부 심장 초음파를 하고 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뭐 경식도 초음파를 할 수도 있고 MRI를 찍을 수도 있고 뭐 CT를 찍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검사가 심장 초음파 검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면 이제 심장 특히 판막의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 보통 환자분들이 이제 오실 때는 나는 숨이 가빠서 왔는데 기침을 해서 뭐 각혈도 아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걸로 왔는데 왜 심장을 보자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심장 판막 질환인데 호흡기 쪽에 증상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특히 왼쪽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네. 왼쪽 심방에 압력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폐에 물이 찹니다. 막히고 막혀서. 네, 예. 그래서 폐에 물이 차면은 당연히 기침도 나고 예. 호흡 곤란도 오고, 그게 예. 심해진 경우에는 객혈도 나타날 수 있어서 예. 흔히 호흡기 내과로 가셨다가 호흡기 선생님들이 이거는 호흡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폐에 물이 차서 생긴 거니까 심장을 보러 가세요라고 예. 보내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오시면 네. 선생님이 심장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 심장 초음파로 심장을 보게 됩니다. 심장 초음파로 보시면 심장은 이렇게 보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가 승모판막 움직이는 거고, 지금 이게 대동맥 판막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좌심실 대동맥을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온몸으로 피가 글로만 가야 되니까 일방통행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판막이고, 보시는 것처럼 승모판막이랑 그다음에 대동맥 판막이 굉장히 얇고 열릴 때 잘 열리고 닫힐 때 잘 닫히고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만큼 진짜 잘 움직이는지를 이제 우리가 칼라 도플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미지로 구현을 하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이 그림에 나오시는 분처럼 그냥 모양이 이렇게 보이신다고 보시면 돼요. 들어가는 피, 나가는 피. 그러니까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계속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일견 딱 보셨을 때 심장 뛰는 것도 아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짜주는 능력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이 승모판도 약간 지저분하죠. 여기가 약간 반짝반짝거리고 딱딱해 보이고. 근데 이것보다 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 정상적인 환자분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요 대동맥 판막이 하얗고 딱딱하고 아예 안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아예 보통은 대동맥 판막이 한 3cm 정도는 열려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냥 눈으로 보이게도 안 열리고 딱딱하네라고 그냥 딱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굉장히 심한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분이시거든요. 이 문을 통과해야 머리로도 피가 가고 심장으로도 피가 가고 뭐 팔다리로도 피고 가는데, 이 문을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갑자기 숨이 차고 어지럽고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죠. 심장 초음파를 보니까 뭐 누가 봐도 밸브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심장 이제 치료하면 수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저희가 모신 선생님은 심장 내과 선생님이란 말이죠. 뭔가 내과적인 치료가 가능한가 봅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심장판막병은 마치 암처럼 4단계 혹은 뭐 3단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수술을 꼭 해야 되는 환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심장판막 환자분들은 약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로 보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부분은 다 약으로 조절을 하고 약으로 있다. 가능해요. 네, 생각을 다 하시면 열어야 될 되는 것 게 같아요. 아니군요. 네. 다행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미 딱딱해져 있고 이미 망가져 있는 판막을 좋게 해주는 약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렇군요. 네. 예, 예. 하지만 얘가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혈압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혈압을 잘 조절하고 네.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고지혈증 약 고지혈증 약을 잘 드시면 먹고 되고. 이렇게 네. 그다음에 너무 많이 뚱뚱하신 분들은 약간 살을 좀 빼주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끊고 이런 식으로 음. 동맥경화가 생기는 위험 인자를 잘 조절해서 판막이 더 빨리 나빠지는 것을 예방한다라고 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 단계를 조절을 잘 하시면 수술까지 안 갈 안 수도 가실 있다. 수도 있으세요. 그렇죠. 네, 충분히. 저희가- 왜냐하면은 결국은 심장 판막이 빨리 나빠지는 거는 일을 많이 하면은 빨리 나빠지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일을 많이 하지 않게, 그다음 심장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다른 요인들을 잘 조절을 하시면 많이 빨리 나빠지지 않는 예. 거죠. 자, 이렇게 선생님의 역할로 끝나면 좋은데 선생님의 역할로 이제 안 돼서 결국은 네. 수술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저희가 4단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막병이 협착증이든 아니면 역류증이든 네. 4단계이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 네. 숨이 차다, 가슴이 답답하다, 예. 어지럽다라는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이미 판막의 기능이 다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수술이나 시술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예. 다른 하나는 4단계인데 아무 증상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는. 하지만 이미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심장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심부전이 증상이 네. 이미 나타나고 있다. 증상 증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환자가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시술이나 수술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어떤 수술 방법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문이 망가진 거니까 문을 네. 가는 수술이 일단은 기본적인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제일 됩니다. 깔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미 딱딱해져 있고 네. 막 이렇게 망가져 있는 문이니까 문을 떼어내고 새 문을 집어넣는 수술이 일차적인 제일 기본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걸 우리가 판막 치환술이라고 그러고 네. 이제 그럴 판막 치환술 때 우리가 사용하는 판막이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계 판막이 있고 예. 아니면은 조직 판막이 있습니다. 기계 네. 판막은 알 것 같아요. 기계로 네. 된 거겠죠. 네. 조직 판막이라는 건 돼지 조직을 가지고 이제 인공 판막을 만드는 거죠. 살아있는 걸로. 네, 예. 마치 이제 우리 사람의 예. 판막처럼 모양을 만들어서 예. 사용을 하는 건데 기계 판막 같은 경우는 앞서서 보신 환자분처럼 와파리넬이라는 약을 평생 드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하지만 조직 판막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는 없는데 대신에 내구성이 아무래도 기계 판막보다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영구적이진 않다. 네, 그래서 기계 판막도 영구적이지는 않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특성이나 이런 걸 보고 예. 우리 외과 선생님이 결정을 하세요. 이분은 조직 판막이 훨씬 나을 것 같다. 이분은 기계 판막이 나을 것 같다라고 네. 결정을 하시고 예. 일부의 병 같은 경우 예를 특히나 승모 판막 역류증이나 네. 아니면은 심내막염이 일부분만 조금 있는 이런 경우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판막을 살려두고 네. 나쁜 부분만 약간 성형수술을 하는 오. 그러니까 완전히 갈지는 않고 예. 가능한 한 내 것을 사용을 하는 판막 성형술을 하기도 합니다. 심장 안까지 들어가서 네. 성형을 살짝. 네, 그러니까 막 많이 늘어나 있는 문이면 예. 얘를 조금 도와주는 링 같은 건 좀 넣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기가 좀 뜯어졌다 그럼 거기 잘 꾸미시고요. 예. 요런 게 이제 조금 덩치가 큰 수술들인 거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심장을 어. 열고 우리가 흔히 개흉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가슴을 열지 않고 하는 작은 시술 같은 것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모든 판막술에 해당하는 건 아닌데 네.
승모판 협착증 같은 경우는 예. 풍선으로 이렇게 넓혀주는 시술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대동맥판 협착증 같은 경우는 마치 협심증 환자분들 스텐트 넣듯이 네네네. 스텐트 안에 조직 판막을 넣은 기구를 예. 저희가 수술하지 않고 시술로 넣는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 심장 안으로 스텐트를 넣는다는 게 어떤 얘기인지 모형을 갖고 나오셨거든요, 선생님. 네. 예, 예. 대동맥 판막 협착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수술이 위험 모든 환자한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심장을 열고 수술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 예, 뭐 예. 이런 위험 부담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피적으로 수술하지 않고 스텐트 삽입술을 하게끔 이렇게 예. 되어 있거든요. 예. 보시면은 이 경우는 스텐트 관상동맥 스텐트보다는 일견 보시기에도 굉장히 크잖아요. 크죠. 예. 네. 크다 보니까는 팔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 다리에 있는 대퇴동맥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쭉 따라 들어와서 네. 대동맥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텐트 안에 네. 지금 조직 판막이 들어가 있고 예. 얘를 그러니까 딱딱해져 있는 그 판막 위에서 그냥 네. 확 넓혀주는 그런 아. 시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심장을 열고 수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에 따른 부담이 조금 덜하고 그다음에 네. 회복이 굉장히 빠르신 장점은 있기는 해요. 이렇게 간단한 시술도 있습니다만 아까 이제 가슴을 결국 열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사실 무섭거든요. 증상이 분명히 있고 지금 불편하실 텐데 무서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심지어는 수술하러 입원하셨다가 도망가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그럼 그런 경우는 선생님 어떻게 될까요? 수술을 미루거나 안 하시게 되는 경우. 이유가 어쨌든 수술을 안 하시게 되면 수술이나 시술을 안 하시게 되면 예. 심장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좁아져 있는 애를 통과해서 피를 다 보내야 되니까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거고요. 예. 뒤로 역류되는 양만큼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심장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 자동차 엔진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뭔가 일을 더 많이 하면 엔진이 빨리 닳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안 하시게 되면 결국은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예. 심장이 빨리 멈춘다, 빨리 딸린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 빨리 나빠질 것이다. 그렇죠. 그 상태를 우리가 심부전이 많이 진행한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말씀을 드리고 예. 단계를 이미 넘어선 상태에서 이제는 내가 너무 숨이 차서 수술을 할래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미 예. 심부전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예. 수술은 매우 잘 됐는데 환자분은 심부전 때문에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점점점 나빠지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대동맥 판막 협착증 같은 경우는 실제로 4단계면서 환자가 증상이 있는데 수술을 안 하신다. 그럼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로 봐서는 3년 안에 갑자기 돌아가실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냥 묵혀서 저절로 좋아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병원으로 오시게 될 거고 그때는 수술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복잡해지거나 이미 수술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넘어섰거나.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있죠. 예. 자,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수술을 하셨습니다. 하시고 난 저는 수술하시고 난 다음의 생활이 사실 더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뜀박질도 잘 못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등산도 힘드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런 분들이 수술을 받고 나면 조금 더 격한 운동을 하셔도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은 한 달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앙으로 절개를 했을 경우에 뼈가 네. 붙는 시기까지 고려를 한다면 한 달 예. 정도 지나면 회복 기간이 지나면 일상생활로 충분히 돌아가실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심부전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시면 그렇게 못하죠. 예.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잘 하시게 되는 경우는 충분히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고 이전에 숨이 차고 안 좋아서 못 하시던 네. 뭐 등산도 하시고 여행도 하시고 다 하실 수가 있으시죠.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 게. 그쵸. 그러면 반대로 수술로 인한 합병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일 흔한 사실은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행성인 원인이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나이가 저희도 보면은 이제 70, 80, 90인데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심장이 안 좋은 경우에 폐도 같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호흡을 잘 못하셔서 네. 심장 수술은 잘 됐는데 예. 폐렴 때문에 안 좋고 뭐 이런 경우도 있으시고요. 음. 다른 것보다는 봤을 때 와파린이라는 약을 평생 드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와파린을 드실 때는 뭐 이것저것 먹지 말라는 게 많거든요. 오. 예, 뭐 특히는 뭐 다른 비타민 제제를 잘못 먹어서 예.
와파린 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여기저기 출혈이 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오히려 잘못 먹어서 너무 낮게 유지를 하셔서 와파린 수치를 낮게 유지를 하셔서 예. 판막이 아까 보셨던 환자분들은 잘 관리를 하셔서 30년인데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어떤 분은 와파린을 제대로 조절을 못 하셔서 1, 2년 만에 다시 망가져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죠. 판막도 소모품이다. 그렇죠. 아, 한 번 수술을 했다고 해서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예. 본인이 어떻게 관리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얘를 30년을 쓰실지 예. 5년 만에 다시 재수술을 하실지를 결정이 나는 거고 네. 문제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수술할 때랑 예. 두 번째, 세 번째 수술할 때는 수술이 난이도도 틀리고 그렇죠. 수술 후에 회복하는 기간도 완전히 틀립니다. 특히나 수술하고 나시면 예. 아 이제 나 다 했다.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심지어는 영구적이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예.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와파린도 안 드시고 혈압 조절도 안 하시고 박짜기 드시고 이러신 분들이 계신데 심장판막병도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병입니다. 네. 결국은 내가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얘를 잘 가지고 친구처럼 잘 데리고 가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네. 빨리 망가져서 뭐 두세 번을 수술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이랑 항상 늘 잘 상의하시고 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기적으로 수술하고 나서도 체크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인공판막도 망가지는 게 안 보여요.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결국은 심장 초음파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왜 자꾸만 초음파 하라고 하냐라고 생각을 안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심장판막 질환은 진행도 더디게 되고 치료한 다음에도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이다. 요거를 강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심장병들, 많은 심장병들 중에서 좀 덜 알려진 심장판막 질환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심장판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장판막 질환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 최정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 밸브, 가스 밸브 다 중요합니다만 지금도 우리 몸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심장의 밸브 소리도 오늘 한번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밸브가 되고 싶은 TV닥터 인사이트 다음 주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